자, 조금 쉬고 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단어로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강조한 말이 있어요. 자, 강조한 말이 기억나요?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자, 바로 앞에서 선생님은 여러분의 중심 생각, 내가 무엇을 쓰고 싶은지 그것을 위해서 재료를 잘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잠깐 우리 요리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봐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냉장고 안에는 아주 많은 재료가 있죠. 그런데 내가 요리할 때마다 그 재료를 다 꺼내서 모두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무슨 음식인지 몰라요. 우리가 냉장고에 있는 재료 중에서 오늘의 음식에 필요한 재료만 가지고 와요. 선생님이 떡볶이를 하면 떡볶이에 맛있는 떡볶이를 하는 재료만 가지고 떡볶이를 하죠. 글을 쓸 때 내가 뭘 먹을까처럼 무슨 글을 쓸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중심 생각을 주제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합니까? 기억합니까? 네, 중심 생각을 주제라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중심 생각은 중요한 사실이 중심 생각이 되죠. 안 중요한 것이 중심 생각이 될 수는 없죠. 자, 여러분 이것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 같아요. 여기에도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일하는 것 같고 이거는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일 거예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몸이 불편하다고 일할 수 있는 능력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일할 수 있는 능력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불편해도 일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회사에서 앉아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주 좋은 표현으로 제목이 있어요. 앉아서 일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찬가지는 똑같다 라는 거죠. 비슷하다. 앉아서 일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장애인도 회사에서 앉아서 일할 수 있는데 왜 장애인에게는 일을 안 줍니까? 라는 거지요. 자, 제목을 만들 때는요, 이렇게 중심 생각이 있어야, 중심 생각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제목을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이요, 재미있는 광고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보여요? 이 뭐죠 이게? 네, 한국에서 모기라고 합니다. 네, 모기가 뭐해요 지금? 모기가 네, 사람을 동사 물다 라고 합니다. 네, 물다예요. 동물이 사람을 물다라고 해요. 모기가 물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 모기가 물고 있어요. 어디를 물고 있어요? 자, 이건 사실 자 네, 소파 광고예요. 여기 보면 아주 좋은 가죽으로 만든 소파라는 광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죽이 사람 피부처럼 부드러워서 모기가 잘못 알았어요. 네, 바보. 모기 바보예요. 네, 모기가 잘못 알 정도로 가죽이 부드러워요 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이 광고를 보면 그냥 재미있다 라고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광고에서 자, 중요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뭐죠? 이 광고가 가장 말하고 싶은 중요한 정보는 뭐죠? 뭐라고요? 네, 우리 가죽은 사람 피부처럼 부드럽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광고에는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조금 더 봐요. 자, 이건 뭘까요? 자, 이렇게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잠깐만 선생님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가다가, 네, 마지막에 즈가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나, wake up, wake up. 네, and 해서 뭐가 돼요? 네스카페. Nothing wakes you up as Nescafe. 이런 말이 밑에 있네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예요? 뭐라고요? 커피를 마시면 잠을 안 잔다? 반 정도 맞아요. 커피가 아니라 커피에는 여러 회사가 있잖아요. 이 회사는 네스카페죠. 네스카페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예요? 우리 커피를 마시면 자다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였죠. 맞아요? 네. 네스카페는 지금 이게 자, 블랙 까만색이죠. 까만색인 것은 자, 밤엔 자야 되죠. 밤에는 자야 되고요. 밤의 색깔은 아니고 커피의 색깔인 것 같아요. 자, 커피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졸리다. 공부 시간에 네, 이거요. 이건 졸다 라고 해요. 동사 졸다. 그 다음에 좀 자고 싶은 기분, 그것을 졸리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졸릴 때 우리 커피를 마시면 wake up,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말이죠. 여러분의 잠을 깨워주는 커피는 네스카페예요. 다른 커피가 아니라. 자, 이게 광고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정보죠. 여러분 글도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보입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를 쓰고 있습니까? 선생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광고 하나 더 보여줄까요? 이런 거 계속 보면 재미있죠. 하지만 이거 보면서 선생님하고 말하는 연습도, 듣기 연습도 계속 합시다. 이거는 자 무슨 광고죠? 일단 색깔, 그 다음에 여기 이 디자인을 보면은 펩시예요. 맞죠? 예. 그런데 뭐라고요? We love Coca-Cola. 진짜? 정말? 네. 이건 뭐지? 이거 색깔을 보면은 펩시콜라 맞고요. 지금 여기 디자인하고 펩시라는 말이 있는데 We love Coca-Cola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근데 잘 보니까 2000 April 1st가 있어요. 네, 4월 1일. 여러분 나라에서 4월 1일은 어떤 날입니까? 한국에서도 4월 1일은 거짓말 할 수 있는 날. 네, 문제가 있는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그냥 친구에게 장난치는 정도의 거짓말은 할 수 있어요. 자, 만우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4월 1일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날인데 April 1st, 2000. 네, 이날 펩시 회사는 코카콜라를 사랑한다고 거짓말 광고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본 후에 펩시 참 재미있다. 펩시 회사 참 재미있다. 이렇게 좀 좋은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펩시콜라를 더 많이 샀겠죠. 선생님이 더 재미있는 광고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거는 뭘까요? 어느 회사가 만든 광고일까요? 자, 일단 여기를 보세요. 어느 회사죠? 네, 버거킹. 무슨 회사예요? 햄버거 회사예요. 그런데 자, 햄버거를 지금 사는 사람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이 사람, 이거 많이 보던 신발과 바지 같은데요. 네, 맥도날드. 네, 맥도날드. 맥도날드 아저씨네요. It just tastes better. 그러면 맥도날드 아저씨가 맥도날드를 광고하고 자기가 배가 고플 때는 버거킹에 와서 줄을 선다는 건데, 자, 버거킹에서는 재밌게
만들었지요. 아마 맥도날드에서는 화가 나겠지만, 자, 버거킹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죠? 자, 말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죠? 네, 버거킹 햄버거가 맥도날드 햄버거보다 더 맛있다. 네, 이거예요. 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광고에 그냥 그림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도 중요한 정보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요, 우리 글은, 자, 글이 아무리 짧아도, 아무리 길어도 거기에 중요한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했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중심 생각, 아니면 뭐 주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글에 중심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는 사람 있어요? 네, 피터팬. 근데 피터팬이 왜 할아버지지? 왜 할아버지가 되었지? 두 번째 그림 보면 저기 왕자님이, 네, 100년 동안 잠자고 있는 그 미녀의 잠을 깨워주기 위해서, 우리 책에서 보면 어떻게 하죠? 왕자님이 키스를 하죠. 근데 저 공주님이요, 키스하기 싫어하네요.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는 저기 백설공주가 있는데, 화이트 스노우 네, 백설공주가 있는데, 지금 나쁜 사람이 그 보통 뭐죠? 빨간색 사과를 주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걸 줘요. 그림 3개 다, 자, 뭐가 보여요? 담배죠. 네, 담배를 피우면 피터팬도 할아버지가 되고, 왕자님도 담배를 피우면 공주님이 싫어하고, 그 다음에 백설공주에게는 사과가 아니라, 독사과가 아니라 담배를 준다라는 건데요. 자, 이 이야기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가 중심 생각이에요. 이 그림도 있었어요. 네, 쉬는 시간에 지금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벌써 위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자, 이 사람들 벌써 죽었습니까? 미래의 일을 보여주고 있지요. 장례식을 하고 있네요. 네, 이 그림도 중심 생각이 뭐예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담배는 건강에 안 좋아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중심 생각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이제 중심 생각이 있어야 한다. 선생님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아까 단어로 이야기를 만들어 봤어요. 취미나 특기, 자, 자기가 자주 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 취미 많아요. 선생님 나 많이 쓸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수영도 잘하고 영화 감상도 잘하고 사교적인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직업이 잘 맞을까요? 선생님이 영화 감독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관련되는 내용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재료를 준비한다. 이게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해했죠? 다른 활동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실제로 학생들하고 해본 거예요. 그 학생들이 이렇게 했을 때 문법을 덜 틀리고 자기의 중심 생각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하고도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향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해요.
여러분 고향을 소개하는 글을 쓰세요. 고향, 우리 고향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 어떻게 쓰지? 내가 문법은 틀리지 않을까? 어떤 내용을 만들면 되지? 자, 여러분 그렇게 글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말했죠. 글을 준비할 때는 먼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재료로 무엇이 있는지 그거부터 준비하자고, 그리고 내 글을 내가 디자인, 설계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단계, 스텝 1. 자, 선생님하고 한번 계단을 올라가 볼까요? 스텝 2, 스텝 3. 차례차례 따라와 보세요. 고향에 대해서 짧은 문장을 쓰세요. 외국인 학생들은 문법을 잘 틀리는데요. 문장이 길어지면 문법을 틀려요. 한국은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틀리기가 쉽습니다. 자, 짧게 한번 써봅시다. 내 고향은 중국에 있다. 중국 학생이네요. 내 고향은 경치가 아름답다. 내 고향은 호수가 유명하다. 고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향이 그립다. 고향에 가고 싶다. 자, 이거 초급 문장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도 다 쓸 수 있죠? 네. 처음에는 이렇게 짧은 문장을 쓰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문장을 길게 만들어 볼게요. 자, 내 고향은 중국에 있다. 중국 어디? 내 고향은 중국 북동지방의 아주 추운 곳에 있다. 이 말을 중간에 더 넣었어요. 자, 이런 방법으로 문장의 길이를 길게 중급처럼 만들어 봅니다. 자, 내 고향은 작지만 경치가 아름다워서, 아까 경치가 아름답다 2번인데요. 사진 찍을 곳이 많다. 뒤에 이런 내용을 더 덧붙였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워서 사진 찍을 곳이 많다. 이렇게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 내 고향은 호수가 유명하다. 이 호수는 무슨 호수지? 어떤 호수지? 얼마나 유명하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이걸 길게 만들어 볼까요? 우리 고향은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호수가 아주 유명하다. 이렇게 만들었네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호수.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하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고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누구하고 무엇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 구체적으로 만들어 봅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을 고향에서, 자,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 함께 즐겁게 보냈다. 이렇게 만들었네요. 아까 고향이 그립다. 뭐가 그리워? 한번 들어볼까요? 고향의 풍경, 음식, 사람들이 아주 그립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 고향에 가고 싶다. 언제 고향에 가고 싶을까? 유학생이 언제 고향에 많이 가고 싶을까요? 혼자 집에 있을 때나 힘들 때는 정말 고향에 가고 싶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짧게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 자세한 설명을 더 넣으면 돼요. 이렇게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더 넣으면 문법이 별로 안 틀려요. 이 친구들도 토픽 한국어 말하기 시험 4급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글을 쓰면 길게 쓰지만 선생님이 보면 틀리는 문장이 너무너무 많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방법으로 문장을 길게 만들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문장이에요. 이거는 글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문장하고 문단하고 글하고
다르다고 말을 했어요. 네. 지금 이것은 문장이에요. 문장이고 문단은 아니에요. 글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글쓰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스텝 3. 지금부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선생님의 비결이에요. 잘 보세요. 자, 2단계 문장에서 관계 있는 것끼리 묶어서 글을 써보세요. 자, 선생님 이거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무엇이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자, 사실이죠. 그 다음에 보통 장소와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향에서 즐겁다, 그립다, 가고 싶다. 이거는 그 사람의 생각, 기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2개의 문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문장 3개에서 5개. 선생님이 수학 기호를 써서 네, 4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그렇게 보통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요. 3개에서 5개 정도, 3개에서 5개 정도로 문단을 하나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 내 고향은 중국 북동 지방의 아주 추운 곳에 있는데 작지만 경치가 아름다워서 사진 찍을 곳이 많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우리 고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호수가 있다. 자, 1번, 2번, 3번 여기까지 해서 사실로 첫 번째 문단을 만들어요. 여기에 문장을 하나 정도 더 만들면 되죠. 그래서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우리 고향은 관광지이다. 뭐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생각이나 기분을 가지고 한번 또 글을 만들어 볼까요? 나는 자 4번 내 인생의 대부분을 고향에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 함께 즐겁게 보냈다. 그래서 가끔 혼자 집에 있을 때나 힘들 때는 고향에 정말 가고 싶고 고향의 풍경, 음식, 사람들이 아주 그립다. 자, 사실과 의견을 묶어서 한 개의 문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입니까? 자, 잘 보세요. 글을 시작할 때 한국에서는 문단을 시작할 때 스페이스, 자, 컴퓨터에 빈 칸을 2개 만들어 줍니다. 1개 만들면 스페이스가 안 나와요. 한국은 자음, 모음 2개가 만나서 한 글자가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는 엔터, 컴퓨터에서는 2번을 해야 되고 아니면 원고지는 한 칸만큼 하면 돼요.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들여쓰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단이 끝난 다음에는 여기에 빈자리를 이렇게 남겨줘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직접. 선생님이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할 때 여러분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 맛있지만 30년 먹어도 엄마처럼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리를 해보지 않으면 엄마처럼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글쓰기도 이렇게 보면 정말 쉽죠? 여러분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해서 자, 스텝 1, 1단계 내 고향은 어디이다. 이렇게 저 친구처럼 만들어 보고 자, 2번째 것도 만들어 보고 3번째 것도 관계 있는 것끼리 해서 문단 2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문단은 들여쓰기 하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한 후에 선생님 제가 한 것이 맞을까요? 괜찮은가요? 이게 궁금하다면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강의 포털에 숙제방에 올려줘도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우리 다른 한국어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글을 봐줄 수 있어요. 자, 오늘은요 생각을 문장으로 만드는 그런 연습을 했는데 문장만이 아니고
문단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조금씩 소개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문장이 아니라 문단을 만들어야 글을 쓸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바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글쓰기가 그냥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어려운 건 아니고 내가 글 쓸 준비를 안 해서, 재료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서 힘들었구나. 중심 생각을 정하지 못해서 힘들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힘들었지만 새로 배운 것도 있나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다 끝나고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언제든지 글을 남겨주세요. 네, 2과 두 번째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